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인류 역사상 이렇게까지 설계된 나라가 또 있었을까? 어쩌면 미국은 단순히 독립혁명의 결과물이 아니라 누군가 치밀하게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조립한 거대한 실험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 말입니다. 오늘은 그 흥미로운 가설, 미국의 건국 뒤에 숨겨진 그 비밀스러운 설계도를 함께 해부해 볼 겁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정치적, 사회적 실험의 아이러니한 속살을 들여다볼 준비 되셨나요? 과연 이 실험은 성공했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미완의 숙제로 남아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쩌다 보니 생긴 게 아닙니다. 240여 년 만에 세계를 제패한 이 국가의 출발점에는 혹독한 생존 투쟁과 기보다 더 치밀한 철학적 설계가 공존했죠. 황량한 신대륙에 첫 발을 디딘 1620년의 개척자들은 그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그 발버둥 속에서 자유에 대한 갈망이 삽틉니다. 그리고 1692년 매사추세츠에서 터져나온 광기 어린 마녀 사냥은 역설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이성에 대한 각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처럼 피와 땀으로 얼룩진 생존의 기록 위에 1776년 마침내 이성이라는 마스터 플랜이 덧입혀집니다. 이 모든 과정이 미국이라는 거대한 실험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죠. 과연 그들은 어떤 미래를 꿈꿨을까요? 그리고 그 꿈은 어떻게 현실이 되었을까요? 미국이라는 나라의 뼈대를 형성한 건 안일한 사상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시대와 대륙을 초월한 말 그대로 짬뽕 같은 지혜의 융합이었죠. 첫째, 유럽 계몽주의, 존 로크의 자연권 사상과 몬테스키웨의 권력 분립론은 미국 헌법의 근간이 됩니다. 이성과 생명, 자유, 행복 추구라는 키워드가 바로 여기서 나왔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둘째, 고대 로마와 이집트 신비주의입니다. 로마 공화정의 시민 미덕과 상원 시스템은 물론 프리메이슨 같은 신비주의 단체의 기하학적 질서 개념이 워싱턴 DC의 도시 계획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 믿기시나요? 마지막으로 가장 역설적인 뿌리 중 하나는 바로 원주민들의 이로코이 연맹입니다. 위대한 평화의 법이라는 이들의 연방 제도는 우리 국민, We the People이라는 미국 건국의 핵심 정신과 6개 부족 연방제에 영감까지 주었다고 하니 정말 아이러니하죠. 이처럼 전혀 다른 배경의 사상들이 한데 섞여 과연 어떤 기묘한 나라를 만들어냈을까요? 자, 이제 설계도만 가지고 나라를 세울 수는 없겠죠. 불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불꽃의 시작은 의외로 차 한 잔이었습니다. 영국 의회가 7년 전쟁의 부채를 메우기 위해 식민지에 매긴 세금, 그 중에서도 차에 대한 세금은 단순한 기호식품 문제를 넘어섰습니다. 보스턴 티파티라는 이름으로 1770년 342개의 차 상자가 바다에 던져진 사건은 단순한 물리적 저항이 아니었습니다.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라는 철학적 명분으로 정부의 정당성은 국민의 동의에서 나온다는 깨달음으로 확산되었죠. 이 작은 사건이 나비 효과를 일으켜 결국 차 대신 커피를 마시는 문호의 탄생을 넘어 독립혁명이라는 거대한 역사에 물줄기를 바꾼 겁니다. 보잘것없는 세금 문제가 어떻게 제국을 무너뜨리는 도화선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불씨는 어떤 역설적인 결과를 낳았을까요? 이 거대한 실험을 성공시킨 수석 건축가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놀랍게도 이들은 출신도, 성향도, 심지어 국가에 대한 비전까지도 제각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시너지가 비로소 국가의 뼈대를 완성했죠. 조지 워싱턴은 권위의 중심이자 군사적 구심점으로서 강력한 연방을 꿈꿨습니다. 스스로 권력을 이양하며 독재자가 되지 않겠다는 역설적인 메시지를 남겼죠. 벤저민 프랭클린은 지적 설계자이자 실용주의의 대가로 프랑스와의 동맹을 이끌어내며 국가의 생존을 책임졌습니다. 존 애덤스는 법률가로서 법의 지배를 받는 견고한 시스템을 강조했죠. 그리고 토머스 제퍼슨은 철학적 심장이자 사상가로 지방 자치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며 독립선언서를 집필했습니다. 이렇게나 다른 4명의 천재들이
어떻게 한 목소리를 내며 미합중국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치열한 토론과 때로는 극심했던 갈등 속에서 과연 어떤 합의점이 도출되었을까요? 하지만 건국 직후 이 설계도를 두고 거대한 충돌이 벌어집니다. 바로 알렉산더 해밀턴과 토머스 제퍼슨, 이 두 천재의 대립이었죠. 해밀턴은 강력한 중앙연방정부와 상공업, 금융 중심의 경제 시스템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이기심을 인정하고 제도로 통제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영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추구했죠. 반면 제퍼슨은 주정부와 개인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자영농업 중심의 공화국을 꿈꿨습니다. 그는 대중의 이성을 신뢰했고 권력 집중을 경계하며 프랑스와의 동맹을 중시했습니다. 이처럼 국가의 모든 방향성을 놓고 정면으로 부딪힌 두 거인의 대립은 결국 역사적 대타협으로 이어집니다. 해밀턴의 중앙 금융 시스템을 수용하는 대신 수도를 남부의 워싱턴 DC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이 두 거장의 극명한 차이는 현대 미국의 양당 정치와 경제 시스템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들의 싸움은 국가의 독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역설적으로 더 견고한 기초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을까요?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완벽한 지도자를 기대하는 대신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기계, 즉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담긴 헌법이었죠. 권력이 권력을 제어하는 이 기발한 역학 설계는 입법, 행정, 사법의 세 권한을 분리하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마치 정교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며 어느 한쪽으로도 권력이 쏠리지 않게 한 겁니다. 여기에 연방의 권위와 주의 권리, 그리고 개인의 자유라는 개념이 팽팽한 장력을 형성하며 민주주의의 역동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하다는 깊은 통찰에서 비롯된 것이죠. 하지만 과연 이러한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불완전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 완벽한 기계는 어떤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품고 있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셨을 겁니다. 워싱턴 DC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철학적 성전으로 설계되었다는 사실을요. 도시 곳곳에 새겨진 고대의 상징들은 건국의 아버지들이 단순한 독립국가를 넘어선 어떤 거대한 비전을 품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워싱턴 기념탑은 이집트의 오벨리스크를 닮아 태양신과 연방의 흔들리지 않는 권위를 상징하고 국회의사당 돔의 스투파와 하늘의 여인은 고대 신화와 이로코의 전설의 결합을 보여줍니다. 제퍼슨 기념관은 로마 판테온의 모습을 본떠 종교와 이념을 초월한 관용과 공화주의를 구현하려 했죠. 그리고 미국 지폐에 새겨진 노부스 오르도 세쿨로름, 즉 새로운 시대의 질서라는 문구는 이 국가가 영원히 진보해야 할 운명을 가지고 있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과연 이러한 비밀스러운 기하학적 설계가 현대 미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상징들이 품고 있는 진정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미국은 태생적으로 팽창하는 국가였습니다. 1803년 루이지애나 매입으로 영토를 2배로 늘리고 루이스와 클라크의 탐험을 통해 서부 개척 시대를 열며 아메리칸 드림의 무대를 확장했죠. 하지만 이 영광스러운 팽창 뒤에는 감춰진 어두운 역설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원주민들의 비극입니다. 개척자들의 자유는 원주민들에게는 삶의 터전을 잃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1890년 운디드니 학살은 문명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된 잔혹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죠. 공간의 확장은 누군가에게는 기회였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절망이었습니다. 이처럼 찬란한 드림과 비참한 비극이 공존했던 대륙의 팽창은 과연 미국이라는 국가에 어떤 유산을 남겼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역설은 과연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을까요? 건국 후 80여 년, 미국은 가장 가혹한 시험배에 오릅니다. 바로 노예 제도를 둘러싼 갈등으로 연방이 두동강날 위기였죠. 산업화된 북부는 임금 노동과 강력한 연방주의를 주장했지만 면화 플랜테이션에 기반한 남부는 노예 노동과 주 스테이트의 권리를 우선시했습니다. 이 첨예한 대립은 결국 남북 전쟁이라는 피비린내 나는 내전으로 폭발합니다. 이 위기 속에서 에이브러임 링컨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게티스버그 연설로 연방의 보존을 외치며 피로써 하나의 국가를 지켜냅니다. 미국의 건국 설계도에 가장 깊은 균열을 냈던 이 전쟁은 과연 무엇을 남겼을까요? 그리고 하나의 국가를 지켜냈다고는 하지만 그 상처와 후유증은 과연 완전히 봉합되었을까요? 1776년 건국 당시 자유는 극히 제한적인 엘리트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피와 투쟁을 거쳐 이 추상적인 이상은 모든 인류를 위한 물리적 실체로 확장되어 나갔죠. 1865년 남북전쟁을 통해 노예제도가 폐지되면서 해리어터 부먼 같은 영웅들이 지하철도를 통해 목숨을 걸고 자유를 쟁취했습니다. 그리고 1964년 마틴 루서 킹 목사의 꿈과 함께 민권운동이 마침내 민권법 제정이라는 결실을 맺으며 법적으로 모든 사람의 평등을 보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유의 진화가 끝난 걸까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끊임음 없이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투쟁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과연 다음 세대의 자유는 어떤 모습으로 진화하게 될까요? 그리고 아직도 이 여정에는 어떤 숙제가 남아있을까요? 미국은 단순히 건국의 아버지들만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각국에서 몰려온 수많은 이민자들의 땀방울이 거대한 국가를 직조해냈죠. 멜리스 섬을 통과한 1200만 명의 사람들은 새로운 개척자가 되어 미국의 모자이크를 완성했습니다. 19세기 중반 아일랜드 대기근 피난민과 독일 농부들이 대거 유입되었고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는 골드러시와 철도 건설을 위해 중국인 노동자들이 그리고 이탈리아와 동유럽계 이민자들이 들어와 리틀 이태리 같은 고유한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유입되며 더욱 다원화된 사회를 만들고 있죠. 처음에는 모든 이민자를 한데 녹여 하나의 미국인으로 만드는 용광로 개념이었지만 점차 각자의 문화를 유지하며 결합하는 모자이크 개념으로 진화했습니다. 이 플로리버스 운음, 즉 다수로부터 하나로 라는 건국의 정신은 이 이민의 물결 속에서 어떤 의미로 변주되어 왔을까요? 놀랍게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를 매혹시키는 강력한 문화 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아픔과 저항, 그리고 이질적인 문화의 융합은 20세기 가장 강력한 미국적 문화를 인태하는 토양이 되었죠. 남부 흑인 노예들의 고통스러운 노동요에서 피어난 블루스는 뉴올리언스 재즈, 디트로이트 모타운을 거쳐 현대의 힙합으로까지 진화하며 전 세계인의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여기에 할리우드로 대표되는 대중 소비 문화는 실용주의와 풍요가 결합한 아메리칸 드림을 전 세계로 수출했죠. 미국은 단순히 강력한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세계를 지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와 음악, 영화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과연 이토록 강력한 소프트 파워는 어디에서 기원한 것일까요? 그리고 이 문화 제국은 앞으로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펼쳐나갈까요? 결론적으로 미국은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고대의 철학과 이민자들의 피땀, 그리고 끊임없는 충돌과 타협이 엮어낸 거대한 테피스트리입니다. 헌법이라는 청사진, 블루프린트는 국가를 지탱하는 이성적이고 차가운 뼈대였습니다. 하지만 이민자들과 개척자들, 즉 건축가들, The Builders은 이 뼈대 위에 살을 붙이고 온기를 불어넣은 뜨거운 생명력이었죠. 그리고 갈등과 통합, The Tension은 단순히 파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충돌 속에서 역설적으로 구조적 안정성을 얻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이 플로리버스 운음, 즉 여럿으로 이루어진 하나라는 이 건국의 정신은 단일 민족 국가에서 볼 수 없는 역동성과 포용력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다양한 요소가 한데 섞여 만들어진 이 나라는 과연 완벽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숙제를 안고 있을까요? 최초의 개척자들이 마주했던 척박한 겨울에서 시작된 미국이라는 위대한 실험은 사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세대에 의해 현재 진행형으로 설계되고 있는 미완성의 청사진이죠. 지금까지 27번의 수정헌법을 통해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끊임없이 메워오며 전진해온 민주주의의 위대함은
우리는 더 완벽한 연방을 형성하기 위해 라는 건국 정신을 끊임없이 되새기게 합니다. 아직도 인종, 계층, 이념의 갈등이 존재하고 아메리칸 드림의 그림자도 여전히 드리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역시 미완의 실험의 일부일 뿐입니다. 완벽하지 않기에 더 완벽해지려 노력하는 바로 그 과정 자체가 어쩌면 미국이라는 나라의 가장 아이러니하고 위대한 점이 아닐까요? 이 위대한 실험의 다음 페이지는 과연 어떤 내용으로 채워지게 될까요? 그 답은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